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여기 게티빌라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로마 시대까지 4000년을 아우르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은 게티빌라와 그리스 문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2부 영상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미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 미술은 지역적으로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은 그리스 영토에서 나온 미술품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남부, 스페인 지역, 시칠리아, 이집트 북부 지역, 흑해 연안 지역, 터키의 서해안 지역, 키프러스 지역까지 고대 그리스 미술을 계승하여 나온 미술품들을 모두 고대 그리스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로마가 기원전 168년 그리스를 점령한 후 그리스 미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미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 로마 미술은 로마 황제가 통치했던 지역까지도 전파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집권기 서기 116년에 로마 제국의 영토를 영국까지 확장하게 되면서 그리스 로마 미술도 전파됩니다. 따라서 그리스 로마 미술은 단순히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지리적 공간이 아닌 그 문화권이 존재했던 지중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모두 아우르게 됩니다. 게티빌라에서는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에 이르는 고대 그리스 미술인 키클라데스 양식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돌을 깎아 만든 도상인데요.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미술품입니다. 이 시기에 발견된 조각품들은 대부분이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팔을 겹친 포즈를 한 여인상은 지금 보아도 추상적이고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요. 세부 표현을 생략하고 단순한 미적 감각을 살린 조각들입니다. 하프 연주자는 의자에 앉아 하프를 켜는 여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프를 쥔 손의 손가락도 표현해 놓았고요. 대표적인 특징만 남겨놓고 인체의 굴곡을 단순하게 절제된 형태로 조각한 것이 멋져 보입니다. 고대 시대의 미니멀리즘이 오늘날에도 세련되어 보인다는 것이 놀랍네요. 고대 그리스 미술은 천년의 역사에서 기하학적 시기, 아르카익 시기, 클래식 시기, 헬레니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시기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기하학적인 문양의 미술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문양은 도기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미술품은 도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리스 도자기, 즉 그릭 베이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900년경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경 도자기는 엄청난 양으로 생산되었는데요. 좋은 점토가 풍부했고 도자기 제조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자기들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오는 용도, 와인을 저장하는 항아리, 화장실에 사용하는 용도, 장식적인 꽃병까지 그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에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세부 묘사가 발전하게 되고 신화와 영웅담, 일상적인 주제들도 그려 넣었습니다. 도자에 새겨 넣은 그림색이 검은 것이 흑화식입니다. 검은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적화식인데요. 적화식 도자는 흑화식 이후에 등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여 청동으로 제조한 물병입니다. 아테나 여신이 거인을 물리치는 장면을 정교한 기술로 새겨 넣었는데요. 청동 항아리는 주로 와인이나 오일을 담아두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주로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나중에 트로피 디자인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르카이기에는 소아시아와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받은 거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대표 작품이 쿠로스 청년상과 콜의 처녀상입니다. 쿠로스와 콜에는 신에게 바치는 용도로 무덤의 비석으로 세운 조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나비소스의 쿠로스는 이집트 양식을 답습하기는 하나 조각상의 정면 포주인 차렷 자세에서 한 발을 앞으로 내민 표현은 동작이 한층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에서 웃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부터 그리스 인체 조각상이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인체 표현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게 되면서 아르카익 미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고전기라 불리는 클래식기에는 완벽한 비례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스 조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는 수요가 높았고 그리스 청동 조각상을 대리석으로 복제했던 로마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현재 그리스 미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460년경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 미론이 제작한 원반 던지는 사람 청동상이 유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청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조화와 균형이 탁월한 이 작품은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신체 모습과 운동감을 탁월하게 묘사해낸 작품입니다. 클래식키에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비례해서 발견하였습니다. 폴리클레이토스는 남성상을 제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수학적으로 산출하여 캐논이라는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캐논은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머리 길이가 키의 7분의 1인 7등신이 가장 아름다운 신체의 비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캐논의 황금비는 그리스 예술, 건축, 조각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었습니다. 헬레니즘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문정으로 그리스가 동서양에 걸쳐 대제국으로 집권한 시기입니다. 헬레니즘 미술은 클래식 미술보다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라오콘상은 서양 미술에서 죽음을 앞둔 인간의 고통을 나타내는 원형적 상징이라 불리는데요. 헬레니즘 미술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자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기의 조각상은 비슷한 표정의 조각상의 고전기보다 인간의 감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자유롭게 대담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에서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코린트 양식이 발전하였습니다. 이집트 미술이 중요한 사람을 기록하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정면성의 법칙으로 그렸다면 그리스 미술은 장식적이고 시각 중심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그리스적인 것이 됩니다. 콘트라포스토는 대칭적인 조화라는 의미입니다. 한쪽 발에 몸의 무게중심을 두고 다른 발은 무릎을 살짝 굽혀 몸을 S자로 보이도록 포즈를 취한 자세입니다. 정면을 보고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 신체 실루엣이 역동적이고 아름다우며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이 콘트라포스토는 4세기경 조각가 프락시텔레스가 남성상을 위해 고안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 미술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고대 그리스 조각상에서 남성 누드를 이상적인 정신이 깃든 신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남성만을 인간 범주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시민에 속하지 않았고 여성의 몸은 욕망을 자극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여신 조각상에도 옷을 살짝 걸쳐놓아 누드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누드는 신적인 존재, 영웅, 올림포스 경기 스포츠인 등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노예가 노동하는 모습을 누드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168년에 그리스를 정복하였습니다. 로마 미술은 이탈리아 반도에 살던 그리스 에트루리아 민족을 복속시킨 후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대로마 제국은 유럽과 터키,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시키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미술은 공공 집회 장소인 바실리카, 개선문, 판테온, 콜로세움, 도시를 관통하는 수로와 다리 등 건축이 발달하였습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얼굴을 조각상으로 제작해서 지방으로 보내 자신의 존재가 최고의 통치자인 것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식 조각상에서 두 상만 따로 제작해서 집에 장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표현 방식은 그리스 미술보다 더 사실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조각하는 대상의 인물의 개성을 살려 수염, 머리 모양, 주름진 이마 등 세부 묘사를 더욱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의 조각상들은 고대 그리스와 달리 원래는 채색되어 있었지만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색을 잃게 된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조각상은 영혼이 깃든 또 다른 자아로 생각되었습니다. 로마 조각상이 순백색이라고 믿었던 것은 고대 그리스 조각상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백색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며 신비로움을 준다고 믿었던 미적 관념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합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과 로마 미술은 서양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 미술의 영향력은 첫째, 르네상스 미술의 건축, 조각, 회화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 그리스 미술은 인체 표현 기법에서 인체의 비례와 균형을 이상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기법은 서양 미술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도리스,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의 그리스 건축은 로마 건축과 서양 건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티빌라 박물관이 심혈을 기울인 하이라이트 작품은 헤라클레스 신전입니다. 헤라클레스 신전에는 4,400개의 대리석 조각으로 바닥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높고 둥근 판테온 천장 아래 헤라클레스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이 대리석상은 125년경 로마에서 제작되었습니다. 1790년 티볼리에서 발견되었고 1951년 장폴 게티가 매입하였습니다. 장폴 게티가 이 조각상을 매입한 후 게티빌라를 짓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영웅에서 올림포스 신까지 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천하의 바람둥이신 제우스가 이미 결혼한 여인에게 접근한 것인데요. 알크메네의 남편 암피트리온이 전쟁에 나간 사이 남편의 모습으로 변신해 알크메네와 동침했던 것입니다. 제우스 아내 헤라는 이에 분노하여 헤라클레스에게 평생 고난을 줍니다. 헤라가 불어넣은 광기로 인해 헤라클레스는 아내와 자식을 죽이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죄를 씻으려면 에오리스테우스의 부하가 되어 12가지 가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12가업 중에는 뱀의 머리가 달린 히드라,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사람을 잡아먹는 디오메데스의 암말, 가죽을 뚫을 수 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네메이아 사자 등 악한 존재들과 괴물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모든 괴물들을 물리치고 영웅이 됩니다. 헤라클레스 조각상의 상징은 곰봉과 그가 죽인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들고 등장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기간테스와 올림포스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자 헤라클레스는 올림포스 신들을 구해냅니다.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승리의 신 니케가 함께 맞서도 기간테스를 꺾지 못했는데요. 기간테스는 절대로 신에 의해 죽지 않으니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기간테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신탁대로 기간테스의 우두머리인 알키오네우스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열두가문이라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정의의 힘으로 세상을 압도한 영웅으로서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게티빌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예술을 다루는 박물관입니다. 게티빌라는 고대 세계의 사람들과 문명, 민주주의, 문학, 철학, 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공헌을 기리는 곳입니다. 게티빌라는 현대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와 미술 소식으로 아트러버 우리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니였습니다.